안녕하세요. 마미랩의 마미입니다. 네, 제가 오늘 가지고 온 책은요. 하루 3시간 엄마 냄새라는 책이에요. 네, 제목에서도 느껴지듯이 아이에게는 하루에 3시간이라도 엄마의 냄새가 꼭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데요. 이 책의 저자분은 심리학을 전공하고 정신과에서 20년 정도 근무를 하면서 그 현장에서 여러 가지 사례들을 이야기하면서 아이에게 엄마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한 내용을 책에서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이 저자분이 첫째 아이를 임신을 했을 때요. 동물의 왕국이라는 프로를 봤대요. 네, 저희 어렸을 때 되게 많이 봤던 프로 중에 하나인데요. 기린이 어미 뱃속에서 나오자마자 걷는 모습을 보고 조금 놀라신 거예요. 만물의 영장인 사람도 태어나자마자 바로 걸을 수 없는데 어떻게 기린은 저렇게 걸을 수 있지? 라는 의문을 던지셨대요. 그런데 그 의문이 해결된 거는 아주 오랜 시간이 지나서였다고 해요. 사람은 기린보다 몇천 배나 더 복잡한 뇌를 발달시켜야 하기 때문인데요. 만약에 사람의 뇌가 다 이제 발달이 된 상태로 엄마 뱃속에서 태어나게 되면은, 과연 그 좁은 자궁을 빠져나올 수 있을까요? 네, 엄마의 자궁이 너무 좁기 때문에, 우리 사람의 뇌는 미완의 상태로 있다가, 태어난 지 3년 안에 서서히 완성되어 가요. 그런데 이제 어머님들이 한번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을 해보신다면, 아이가 맨 처음에 태어났을 때는 정말 뱃속에서 10달 동안 지내다가 새로운 환경으로 툭 이렇게 던져진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그런데 그때 스스로 할 수 있는 것들이 너무나 없잖아요. 먹는 거, 뭐 입는 거, 그리고 이제 뭐 대소변까지도 모두 부모의 도움 없이는 스스로 할 수 있는 것들이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런데 이제 엄마 입장에서는 사실 그 3년의 시기가 너무너무 힘들고, 네, 어려운 시기이지만, 어떻게 보면은 아이는 엄마나 아빠에 대한 신뢰감을 가지고 태어난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이제 인간관계를 할 때 누군가를 처음 만났을 때부터 얼굴을 딱 보자마자 당신을 신뢰합니다. 이런 마음을 가질 수는 없잖아요. 오랜 시간 관계를 하고, 그 사람에 대해서 알게 되고, 그러면서 편안한 마음이 들고, 이 사람을 신뢰한다는 느낌이 들잖아요. 그런데 아이는, 더더군다나 본인의 몸을 스스로 이렇게 움직이거나 뭔가를 할 수 없는 상황에서 누군가가 나를 따뜻하게 보호해 준다는 느낌, 누군가가 나를 사랑해 준다는 느낌, 그 느낌이 점차적으로 쌓이고 쌓여서 신뢰감이 되는 거거든요. 네, 그런데 그 신뢰감이 완전하게 쌓이지 않은 상태로 사실 요즘에는 그 3세 이전의 아이들을 어린이집에 보내는 경우가 굉장히 많잖아요. 그래서 이 저자가 그 3세 이전에 어린이집에 보낸 아이가 스스로 마음의 문을 닫아서 자폐증이 생긴 안타까운 사례에 대한 이야기를 책에 기록을 했어요. 한번 제가 조금 읽어드리도록 할게요. 아이가 막 돌이 지났을 때 아버지는 벤처기업을 세웠다. 가진 돈을 거의 다 쏟아부은 사업이 다행히 성공을 거두었고 아버지는 사업을 확장하며 자금을 아끼고자 직원을 두는 대신에 아내에게 일을 맡겼다. 네, 아내에게 일을 맡겼다는 거는 아이를 봐줄 사람이 없다는 것과 동일한 이야기잖아요. 그래서 아이는 결국 할머니가 봐주게 된 거예요. 밤늦게 퇴근한 엄마는 밥 차리랴, 청소하랴, 4살짜리 누나를 돌보랴, 누나까지 있었네요. 네, 눈코 뜰 새 없이 바빠서 아이에게 관심을 기울이지 못했다. 아이는 회사 일을 마치고 늦게 들어온 엄마에게 놀아달라고 매달렸지만 몸과 마음이 지친 엄마는 아이를 뿌리치고 잠자라고 소리 지르며 화를 냈다. 설상가상으로 1년 만에 할머니가 아이를 돌보지 못하게 되자 부모는 이제 26개월이 된 아이를 어떻게 했을까요? 아파트 단지 내 가정집에서 운영하는 어린이집에 맡겼다. 네, 그러고도 일이 너무 바빠서 부모는 추가 비용을 내고 밤 9시까지 아이를 부탁하게 되었대요.
이후에도 아이는 늦게 퇴근한 엄마를 보면 여전히 놀아달라고 보챘고 피곤한 엄마는 아이를 내치고 소리 지르는 날이 3, 4개월 정도 계속되었다. 네, 그런데 이제 어린이집에 아이를 맡기고 나서 4개월 정도 지나자 아이가 서서히 보채는 행동이 사라졌대요. 그래서 부모는 아이가 성숙해졌다고 생각하고 어린이집에 보내기를 잘했다는 이야기를 서로 나누었어요. 6개월쯤 지난 어느 날 퇴근한 엄마가 어린이집으로 아이를 데리러 가서 이름을 불렀는데도 아이는 비디오만 보고 있을 뿐 엄마를 쳐다보지 않았다. 눈에 초점도 흐려져 있었다. 그날 이후 아이는 웃지도 말하지도 않았고 정상적인 소통을 하지 못했다. 이상한 낌새를 느낀 부모가 아이를 데리고 소아정신과에 갔을 때는 이미 자폐증 진단이 내려졌다. 그리고 어린이집 원장에서 놀라운 말을 들었다. 아이는 처음부터 다루기가 너무 어려웠다는 것이다. 아이는 매일 울면서 엄마만 찾고 밥도 제대로 먹지 않고 다른 아이들과 어울리지도 않았다. 유독 비디오 볼 때만 조용해서 할 수 없이 비디오를 자주 보여주었다. 특히 저녁 시간에는 원장도 가정을 돌보아야 하는데 아이를 통제하기 어려워 엄마가 오기 3시간 정도는 늘 비디오를 보여주었다는 것이다. 네, 저는 이 글을 보고 굉장히 마음이 아팠었거든요. 물론 부모님들 입장에서는 아이가 태어나면은 당장 아이의 미래가 걱정되고 앞으로 우리 아이를 좋은 환경에서 잘 양육하고 싶은 마음에 사실 돈이 되게 중요한 요소가 되잖아요. 돈이 중요하기 때문에 내 아이를 잘 되게 하려고 엄마 아빠가 다들 맞벌이로 일을 하고 아이는 기관이나 조부모에게 맡겨지는 경우가 많은데요. 사실 아이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사랑과 시간이거든요. 네. 아이에게 한번 만약에 물어봤을 때, 엄마가 너와 함께 시간을 많이 보내주는 게 좋을까? 아니면 엄마가 원장님이나 사장님이 되는 게 좋을까? 라는 질문을 던졌을 때, 아이는 분명히 답은 하나일 거예요. 엄마가 옆에 있어주고 나를 사랑해주고 보호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라는 아마 답을 할 거예요. 그런데 사실 네. 일을 하는 엄마 입장에서는 그렇게 정말 아이를 하루 종일 케어하기는 너무너무 힘들고 바쁜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이 작가분은 어떤 이야기를 하셨냐면요. 양육 333의 법칙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어요. 양육 333의 법칙은 하루에 3시간 이상 아이와 같이 있어주고 발달의 결정적 시기에 해당하는 3세 이전에는 반드시 그래야 하며 피치 못할 사정으로 떨어져 있다 해도 3일 밤을 넘기지 않아야 한다. 라고 이야기했어요. 네. 하루에 3시간 동안은 무조건 아이와 함께 시간을 보내주셔야 하는데요. 저도 사실은 어렸을 때 엄마 아빠가 맞벌이를 하셔가지고, 엄마가 출근하시고 나면은 엄마를 너무너무 그리워했던 기억이 있거든요. 예, 그래서 특히 제 동생 같은 경우는 엄마 베개를 항상 옆에 겨드랑이에 끼고 다녔어요. 그리고 엄마가 보고 싶거나 생각이 나면 베갯잎으로 이렇게 엄마 냄새를 맡았었거든요. 근데 어린 시절에 저는 그 행동이 이해가 되지 않았는데요. 나이가 들면서 엄마 냄새를 그리워했던 동생의 행동이 이제 너무너무 이해가 되면서 마음이 짠했었던 기억이 나요. 그래서 애착이 만약에 불안정할 경우에는 아이는 사실 모든 일에 있어서 되게 의기소침하고 소극적일 확률이 높거든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아이가 지금 배가 너무너무 고파요. 그래서 막 응애 밥 주세요 하고 막 울었는데 엄마가 아이의 울음을 잘 알아차리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저귀를 갈아주고 아니면 뭐 쪽쪽이를 물린다든지 근데 다른 어떤 아이가 원하는 것을 들어주지 못하고 다른 행동을 했을 때는 아이는 사실 본인이 원하는 그런 갈증이 해소되지 않았기 때문에 계속 어떤 울음으로 자기의 의사를 표현할 거잖아요. 그런데 이제 기관에 사실 어린이집이나 이런 기관의 아이들을 맡기게 되면은 부모나
조부모처럼 1대1로 아이를 케어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 아이한테 골고루 선생님들이 이제 아이를 돌봐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정말 내 아이가 필요로 할 때 적재적소의 도움을 해주기가 사실 조금 어려운 상황들이 되게 많이 벌어지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 책의 저자도 3세까지는 아이가 정말 엄마의 도움이 필요한 3세까지는 최대한 부모님이 돌볼 수 있으면 돌보고, 그게 되지 않더라도 하루에 3시간은 꼭 엄마의 냄새를, 엄마의 향기를, 네, 엄마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가지라고 계속 강조를 하고 계세요. 이 책의 이제 거의 마지막 부분에요. 이 책의 저자도 하루에 3시간을 아이랑 보내기로 정한 뒤에 퇴근 후에 가능한 빨리 아이에게 가기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을지를 고민했대요. 그래서 첫 번째로 저녁 모임을 최대한 줄였어요. 막내가 10살이 될 때까지는 정말 필요한 모임에는 참석하지 않았고요. 밤에 하는 모든 외부 활동은 거절하고 동창회 등의 친목 모임도 경조사를 제외하고는 참석하지 않았어요. 아무리 근사하고 많은 돈을 벌 수 있는 제의를 받아도 그 일을 하기 위해 3일 이상 아이의 얼굴을 보지 못한다면 나와 인연이 없는 일이라고 여겼습니다. 처음엔 당연히 힘들었대요. 하지만 나를 가장 필요로 하는 대상에게 집중하고자 마음먹었더니 도저히 참석하지 않으면 안 되는 모임은 몇 개 없었고, 꼭 참석해야 하는 모임이 있을 때는 남편이 일찍 들어오거나 할머니를 집에 모셔오는 방법을 썼어요. 그래도 최대한 아이와 많은 시간을 보내는 것이 중요하기에 언제부턴가 직장 회식 후 2차는 가지 않았습니다. 네. 모든 사람에게는, 적재적소에 필요한 시기가 있는 것 같아요. 특히 아이는, 너무나 많은 도움을 필요로 하는 그 딱 시기가 있잖아요. 그 시기에만 잘 도움을 주면은 정말 건강하고 스스로 많은 것들을 해내는 주도적인 삶을 살 수 있는 아이로 성장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마지막으로 지금 알고 있는 걸 그때도 알았더라면 이라는 130페이지에 있는 글을 좀 읽어드리려고 해요. 이 책을 읽고 이제 오늘 저희 이야기를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한번 읽어드릴게요. 성장한 아들에게 내 손은 하루 종일 바빴지. 그래서 내가 함께 하자고 부탁한 작은 놀이들을 함께 할 만큼 시간이 많지 않았다. 너와 함께 보낼 시간이 내겐 많지 않았어. 난 내 옷을 빨아야 했고 바느질도 하고 요리도 해야 했지. 내가 그림책을 가져와 함께 읽자고 할 때마다 난 말했단다. 조금 있다가 하자 얘야. 인생이 짧고 세월이 쏜살같이 흘러갔기 때문에 한 소녀는 너무도 빨리 커버렸지. 그 아이는 더 이상 내 곁에 있지 않으며 자신의 소중한 비밀을 내게 털어놓지도 않는다. 한때는 늘 바빴던 내 두 손은 이제 아무것도 할 일이 없다. 하루하루가 너무 길고 시간을 보낼 만한 일도 많지 않지. 다시 그때로 돌아가 내가 함께 놀아달라던 그 작은 놀이들을 할 수만 있다면. 네, 지금 알고 있는 걸 그때도 알았더라면. 이게 우리 엄마들의 미래의 이야기거든요. 네, 정말 아이가 성장해서 엄마의 도움이 필요하지 않고 주도적으로 무언가를 하려고 할 때 그때서야 엄마가 간섭하거나 통제하려고 하면 아이의 입장에서는 정작 내가 도움이 필요했던 시기에 엄마는 나를 도와주지 않았는데 이제 와서 왜 내 삶을 간섭하고 통제하려고 해? 라는 마음이 당연히 생길 수밖에 없잖아요. 네, 어머님들 지금 조금 힘드시더라도 아이가 부모님을 신뢰하고 충분히 사랑받고 있다고 느낄 만큼 소중한 하루하루 보내셨으면 좋겠어요. 네, 저는 다음 이 시간에 더욱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버튼 눌러주시고요. 저는 마미랩의 마미였습니다.